안녕하세요. 탐나는 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아픈 사람의 99%는 목이 뭉쳐있다. 지은이 백정흠 이동관, 출판사는 세멘파커스입니다. 두통, 불면증, 소화불량, 치매, 파킨슨스병, 우울증, 갱년기 증후군, 자율신경실조증, 공황장애, 틱장애, 다양한 질환들이 목 때문이라면 믿어지시나요? 목 푸는 한의사 백정훈과 이동관 원장은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굳은 목을 꼼꼼히 풀어서 이러한 질환들을 치료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는 15만 명이 효과를 본 목풀이 운동법을 담고 있습니다. 힘이 들더라도 전체적으로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출판사가 허락한 규정을 따라야 하기에 일부만 낭독해드리는 것이니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책을 직접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목풀기 운동법에 대해서는 영상에 사진을 첨부했으니 이미지를 보면서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탐나는 책과의 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이 99%는 목이 뭉쳐있다. 하루 중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개를 숙이고 생활하시나요? 미국의 척추외과 전문의 케네스 K 한스라즈 박사는 목을 앞으로 숙일 때 목뼈에 얼마만큼의 압력이 가해지는지 계산했습니다. 사람의 머리 무게는 약 5.5kg이고 목을 숙이지 않았을 때 목뼈가 받는 하중도 이 정도입니다. 그러다 목을 15도 앞으로 숙이면 목뼈에 가해지는 무게가 2배 이상 늘어납니다. 거북목인 사람은 최고 15kg까지 목에 부하가 걸린다고 하니 당연히 목과 어깨 부위가 결리고 아파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목을 점차 앞으로 빼게 됩니다. 이는 2차 만곡을 소실시켜 목을 일자목으로 변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일자목으로 인해 목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게 되고 근막 통증 증후군이 생겨 올바른 자세를 취하고 있음에도 통증이 계속되지요. 또한 목 부위의 혈관과 신경이 압박을 받아 여러 가지 증상들과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되며 심한 경우 우울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목은 뇌와 몸을 이어주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연결 부위입니다. 그런데 목이 뭉치고 목뼈가 틀어지면, 특히 두경관절이 비틀리면 심장에서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나빠져 뇌가 빈혈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니 뇌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지요. 또 뇌에서 전신으로 신경 전달을 하는데 문제를 일으켜 온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만큼 목은 우리 몸에서 핵심적인 부분이자 인체의 구조를 결정하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없으면 정상 아닌가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주지 않으면 몸이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만든 진단 포인트인 SP를 눌러보면 기능 이상이 있는 사람은 악하고 비명을 지릅니다. 그리고 굽어있는 체형을 사진 찍어서 보여주면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몸 상태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제가 임상에서 발견한 SP는 총 18군데입니다. 그중 눌러보기 쉬운 3군데, 천창혈, 견정혈, 전 삼각근을 꾹 눌러보세요. 한 군데라도 통증이 느껴진다면 목에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원인 불명의 증상들을 해결하는 목. 많은 환자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상들을 호소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찌뿌둥하거나 피로감이 풀리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면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완전히 건강한 상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질병 상태도 아닌 상태를 미병이라고 합니다. 병원에 가면 대부분 신경성이라는 진단을 받는 증상이지요. 두통에 시달리고 목과 어깨는 항상 뭉쳐있고 허리가 아프고 소화가 잘 안되고 잠을 잘못 자는 증상들 말입니다. 이런 환자분들은 멋쩍게 웃으며 제게 말합니다. 제 몸이 종합병원이죠. 단아한 체구에 한눈에 보아도 예민해 보이는 65세의 중년 여성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45세부터 급격히 몸이 나빠졌고 폐경한 뒤로 상태가 훨씬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머리가 아프고 가끔 어지러운 정도였는데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부쩍 증상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발이 얼음장같이 차갑고 소화불량에 시달렸습니다. 혈압약, 고지혈증약, 수면제, 소화제를 습관처럼 챙겨 먹은 지 5년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리 길이가 서로 다르고 골반이 비틀어져 있었으며 아랫배에 힘이 없었습니다. 명치 부위를 살짝만 눌러도 아프다고 했습니다. 특히 목에 근력이 없어 언뜻 만져보면 별로 뭉친 것 같지 않았지만 꼼꼼하게 살펴보니 굳은 곳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환자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고쳐드릴게요. 목풀이 치료 후 오랜만에 잠을 푹 잤다고 합니다. 목뼈를 바로 잡았다가도 다음 치료에 보면 또 틀어져 있기 때문에 좋아하기엔 이릅니다. 3개월간 서서히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첫 달에 고지혈증약과 안정제를 끊었습니다. 2개월째 수면제와 혈압약을 줄이고 3개월째는 모든 약을 끊고 한약 처방과 목풀이 치료만 받았습니다. 긴장성으로 오는 고혈압은 무리 없이 약을 끊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얼굴에 생기가 돌고 예뻐졌다는 말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안면 비대칭이 해결되고 림프순환이 개선되면서 생기는 아주 당연한 결과입니다. 원인 모를 불편함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평생 가지고 가야 할 증상이라고 체념하고 있다면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난치병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트레스 탓이거나 정신적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틀렸습니다. 두통, 어지럼증, 불면, 자율신경실조증, 소화불량, 과민성 대장증후군, 역류성 식도염, 공황장애, 틱장애, 갱년기 증후군, 우울증 등은 모두 신체의 부조화, 특히 목 뭉침에서 비롯된 질병입니다. 목이 굳어 있으면 정신도 우울해집니다. 이런 질환들로 인해 고생하고 있다면 깨끗이 나을 수 있습니다. 바로 목이 뭉침에 주목해야 합니다. 목이 뭉치면 뇌도 굳는다고? 목의 상태는 뇌의 상태를 나타낸다. 목은 우리 몸이 약 10% 무게에 해당하는 머리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볼링공을 막대기 위에 얹어보세요. 조금만 기울여도 공이 굴러떨어집니다. 하지만 인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왼쪽으로 기울면 뇌가 골반 주변의 근육에게 몸의 중심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넘어지지 않게 해 라는 명령을 내려 골반 전체를 움직이니까요. 이것을 평형감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른손으로 가방을 들면 반사적으로 균형을 잡기 위해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고 골반은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런 자세가 지속되면 목과 허리에 쓸데없는 부담이 걸립니다. 그런 부담이 계속 가해지면 뼈나 추간판이 압박을 받게 되어 통증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근육 속에 통증 유발물질이라는 노폐물이 생겨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통증을 계속 느끼게 합니다. 목과 어깨의 만성적인 통증이 발생하는 전형적인 과정입니다. 이때 목의 뭉침이나 만성적인 틀어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가 재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병증들로 고통받게 됩니다.
엄마가 내과 의사인 12살 소년이 할머니와 함께 저를 찾았습니다. 왼쪽 눈을 찡긋거리고 머리를 자꾸 왼쪽으로 끄덕거리는 아이는 9살에 틱장애와 ADHD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약물 치료로 나아졌다가 1년 전부터 증상이 재발하여 다른 치료법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고 초점을 잃은 눈동자는 어딘지 모르게 무기력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흔히 틱장애, ADHD는 정신과 질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그 아이는 턱 관절이 습관적으로 탈구되었으며 누가 봐도 안면 비대칭이 뚜렷했습니다. 목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왼쪽 어깨가 올라가 있었으며 골반이 틀어져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한약을 처방하고 목풀이 치료를 시작하니 6회차 만에 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치료 중에 새근새근 잠이 드는가 하면 4주차부터는 틱 증상이 멈추고 8주차쯤 모든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놀랍게도 아이는 안경을 다시 맞출 정도로 시력이 좋아졌는데 이는 몸이 바로 잡히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수적인 효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우리 몸에는 생명 유지에 중요한 자율신경계가 있는데 이는 호흡, 순환, 체온, 소화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율신경계는 흥분 모드인 교감신경과 안정 모드인 부교감신경으로 나뉩니다. 이 둘이 조화를 이루어야 자율신경이 안정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뼈가 비틀리고 목 근육이 뭉치면 부교감신경인 미조신경이 압박받아 상대적으로 교감신경이 흥분합니다. 이로 인해 말초혈관이 수축하고 뇌, 심장, 근육으로 혈액이 집중되어 상부는 뜨겁고 하부는 차가운 상열 하한 상태가 됩니다. 또한 부교감신경의 기능이 저하되어 눈부심, 안구건조, 안면경련, 식도연화장애, 소화불량,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유발합니다. 이른바 자율신경실조증이라고 하지요. 목에 이상이 심한 경우 심장에서 뇌로 가는 혈관을 압박하여 뇌 혈류를 저하시키고 뇌 기능에 이상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목뼈의 비틀림을 바로잡고 목 근육을 풀어 교감신경의 흥분을 치료하면 앞서 언급한 질병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됩니다. 간단히 말해 목뼈의 틀어짐을 조정하여 머리의 중심이 척추의 중앙에 오면 뇌에서 시작된 신경들의 압박이 없어져 통증이 사라지는 원리입니다. 풀어야 할 때를 놓치면 만병이 따른다. 목뭉침은 목뼈가 틀어지고 목 근육이 굳어져서 단순 통증과 더불어 전신에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목뭉침으로 나타나는 질환군을 가리켜 두경부 신경근 증후군이라고 하겠습니다. 목이 뭉침을 푸는 것은 쉽다. 중요한 건 유지하는 것이다. 목뭉침은 단순한 통증이 아니고 방치하고 살아서도 안 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목뭉침이 원인으로 진단되지 않은 채 표면적인 치료만 계속하게 되면 증상은 더욱 악화되어 우울증까지 유발합니다. 이것은 목 뭉침으로 발생한 우울증으로 목 근육성 우울증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목 근육성 우울증이 전체 우울증의 90%를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치매, 파킨슨스 병도 목 뭉침이 원인인 두경부 신경증후군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두경부 신경근 증후군의 정체입니다.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성 난진성 질환들은 목 뭉침이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목뼈의 비틀림과 목 근육의 이상을 치료하여 뇌 혈류와
뇌 척수액의 순환이 개선되고 뇌 신경 전달이 정상화되면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이 회복되어 어렵지 않게 치료됩니다. 문제는 한 번 푼 목이 다시 뭉치기 때문에 완치했더라도 꾸준히 풀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 10분만 목을 풀어라. 폴더폰 호흡. 사각근은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 갈비뼈를 들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일자목 또는 거북목이거나 무리한 운동으로 사각근이 손상되면 호흡할 때 갈비뼈가 들어올려지지 않고 호흡이 얕아집니다. 호흡이 얕고 빠르면 목이 뭉칠 수밖에 없습니다. 폴더폰 호흡으로 사각근과 척추, 온몸을 이완하여 바르게 호흡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1. 양발을 어깨 너비만큼 벌리고 서서 허리, 등, 목 순으로 상체를 숙입니다. 2. 목에 힘을 완전히 뺀 채 양팔을 자연스럽게 아래로 늘어뜨립니다. 3. 30초에서 2분간 코로 숨을 깊고 느리게 쉽니다. 시간을 차츰 늘려갑니다. 4. 상체를 일으킬 때는 목, 등, 허리 순으로 일어납니다. 효과. 목이 중력에 의해 자연스럽게 견인되면서 뭉친 근육이 풀어집니다. 횡격막에 적절한 자극이 가해져 호흡의 리듬이 좋아지고 척추의 긴장이 풀리며 목과 뒷다리의 근육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주의사항. 허리가 안 좋은 사람은 의자에 앉아서 상체만 숙인 채 호흡합니다. 또는 누워서 호흡해도 좋습니다. 핵심은 몸에 힘을 뺀 채 깊고 느리게 숨쉬는 것입니다. 거북목 교정하는 턱 당기기. 목은 무조건 숙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컴퓨터로 작업을 많이 하는 사람은 모니터 받침대를 써서 모니터를 눈높이보다 5에서 10도 높게 둡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눈높이에 맞춰 들고 시선은 정면을 향합니다. 1. 앉거나 선 자세로 시선은 정면을 향합니다. 2. 가슴을 펴고 어깨에 힘을 뺍니다. 3. 검지, 중지, 약지로 턱을 몸쪽으로 밉니다. 4. 15초간 유지합니다. 5회 반복합니다. 효과. 턱 당기기 운동으로 척추가 한 번에 바로 섭니다. 인형 뽑기 기계의 손잡이가 인형을 끌어올리듯 누군가 위에서 머리를 잡아당기고 있다고 의식하면 더욱 바른 자세가 완성됩니다. 날아갈 듯 시원해지는 목 근육 풀기. 목 근육 풀어주기. 사각근 누르기. 1. 오른쪽 중지로 왼쪽 사각근을 누릅니다. 흉쇄유돌근 바로 뒤에 있는 사각형 근육입니다. 2. 왼쪽 대각선 방향으로 고개를 천천히 움직입니다. 3. 5회 반복합니다. 반대쪽도 실시합니다. 견갑허근 누르기. 1. 오른쪽 검지, 중지, 약지로 왼쪽 견갑허근을 부드럽게 누릅니다. 목 뒤쪽에 위치한 어깨 올림근입니다. 2. 그 상태에서 어깨를 뒤로 한 바퀴 돌려줍니다. 3. 5회 반복합니다. 반대쪽도 실시합니다. 목 근육을 풀어줄 때는 최대한 부드럽게 누르는 것이 좋습니다. 목 근육 이완하기. 1. 목이 움직일 방향에 손을 대고 버팁니다. 2. 하고 숨을 내쉬면서 머리를 미는 힘만큼 손으로 버팁니다. 3. 앞, 뒤, 양옆, 회전 방향 순으로 실시합니다. 4.
한 동작을 10초씩 3회 반복합니다. 힘을 너무 세게 주지 말고 내가 쓸 수 있는 힘의 30% 정도만 쓰세요. 한 동작을 하고 난 뒤 2초간 쉬었다가 반복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짱짱한 목 근육 만들기. 1. 침대 끝에 바로 누워 어깨선이 침대 끝과 나란하게 합니다. 목 아래에 수건을 둥글게 말아 넣습니다. 2. 머리를 뒤로 떨군 채 10초간 유지하고 다시 들고서 10초간 유지합니다. 3회 반복합니다. 3. 머리를 왼쪽 대각선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떨군 채 10초간 유지하고 다시 들고 10초간 유지합니다. 3회 반복합니다. 3. 머리를 오른쪽 대각선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떨군 채 10초간 유지하고 다시 들고 10초간 유지합니다. 3회 반복합니다. 5. 엎드려서 머리를 아래로 떨군 채 10초간 유지하고 다시 들고 10초간 유지합니다. 3회 반복합니다. 이 운동법은 목 근육의 이완과 강화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목 근육을 스트레칭하면서 목뼈 관절을 바로잡으면 짱짱한 목 근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침대가 없으면 식탁 의자 2개를 나란히 놓고 그 위에 누워 운동하세요. 운동을 다 하고 난 뒤 몸을 옆으로 돌려서 손으로 바닥을 짚고 천천히 일어납니다. 고개를 뒤로 떨구었을 때 어지럼증을 느끼면 고개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고개를 들고 유지하는 시간은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로 조절합니다. 근육 피로를 해소하는 10초 기지개. 기지개 2종 세트는 늘어진 늑골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운동입니다. 위로 기지개 켜기. 1. 배꼽 앞에서 양손을 깍지 끼고 위로 천천히 밀어 올립니다. 2. 팔꿈치를 쭉 펴고 양팔을 위로 밀면서 흉곽을 들어 올립니다. 3. 고개를 뒤로 젖히고 턱끝은 천장을 향합니다. 10초간 자세를 유지합니다. 주의사항. 팔꿈치를 최대한 펴고 굽히지 않는 것이 요령입니다. 팔을 높이 드는 것보다 팔꿈치를 쭉 펴서 흉곽을 들어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뒤로 기지개 켜기. 1. 양팔을 뒤로 돌려 깍지를 끼고 어깨 뒤로 최대한 당깁니다. 2. 양 팔꿈치가 서로 마주보도록 팔을 쭉 펴고 양 손목을 직각으로 굽힙니다. 3. 엄지를 서로 맞대고 턱끝은 천장을 향합니다. 4. 이 상태로 제자리 걸음을 걸어도 좋습니다. 10초간 자세를 유지합니다. 기지개는 근육의 피로를 순간적으로 해소하여 구근 등을 펴지게 하고 몸을 개운하게 하며 일자목을 치료합니다. 앉아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알람을 맞춰놓고 1시간마다 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주의사항. 팔꿈치가 안으로 확실하게 말리게 하여 날개뼈를 모으고 등을 쭉 펴주어야 합니다. 팔꿈치를 펼 수 없는 경우 양손으로 우산이나 수건 양끝을 잡고 운동하기를 추천합니다. 오늘의 낭독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